1시간 안에 이 아이 내 호적에 올려. 병상에 누워있던 태상그룹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지금 이 가정부 아이를 입양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변호사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지만 회장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단순한 메이드였습니다. 하지만 화재가 난 저택에서 모든 가족들이 도망쳤을 때 오직 그녀만이 회장을 구하러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거든요. 그 순간부터 재벌가의 운명이 뒤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파티를 즐기던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태상그룹 본가 대저택의 높은 천장을 찔렀습니다. 불길은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순식간에 고급 카펫을 집어삼키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화려했던 연회장을 지옥처럼 검게 물들였습니다. 아비규환 속에서 장남 강인철이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2층 복도를 달렸습니다. 강인철이 아버지 강태산 회장의 서재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강인철이 손수건을 내리고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강태산이 바닥에 쓰러진 채 손을 뻗어 문 쪽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산과 강인철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습니다. 강태산이 쉰 목소리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인철아, 살려다오. 강인철의 눈동자가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서늘한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강인철이 문고리를 잡으며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강인철이 문 안쪽을 향해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유언장 좀 미리 써두시지 그러셨어요. 강태산의 눈이 절망으로 커졌습니다. 강인철이 주머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더니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컥, 철컥. 강인철이 밖에서 문을 이중으로 잠그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강인철이 잠긴 문을 확인하고는 광기 어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문 잠가. 늙은이 죽으면 다 내 거야.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튀어. 강인철이 잠긴 문에 대고 침을 뱉은 뒤 복도 끝에 걸린 고가의 그림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강인철이 품에서 커터 칼을 꺼내 그림의 캔버스를 거칠게 도려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태워 먹어? 아버지 목숨값보다 이게 더 비싸지. 강인철이 도려낸 그림을 품에 구겨 넣고는 자신의 방으로 뛰어들어가 벽금고를 열었습니다. 강인철이 금고 안에 있던 두툼한 비자금 장부와 채권 뭉치를 챙겨 가방에 쓸어 담으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멍하니 있지 말고 당신 패물함이랑 내 골프 회원권 챙겨. 빨리. 방 안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던 아내가 허둥지둥 가방을 챙기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근데 아버님은요? 아버님 방 쪽에서 소리가 나던데. 강인철이 창문을 깨고 정원으로 뛰어내릴 준비를 하며 아내에게 윽박질렀습니다. 노인네 챙길 시간 없어. 문도 안 열리더라. 살고 싶으면 당장 뛰어내려. 강인철과 아내가 창문 밖으로 사라지자 다른 자식들과 며느리들도 각자의 보석함과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앞다투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모두가 저택을 등지고 달아나는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작은 체구의 여자가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입사 3개월 차 메이드 이서윤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물에 흠뻑 적신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불길이 넘실대는
2층 계단을 향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뜨거운 열기에 눈을 찡그리며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계세요. 대답 대신 천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윤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포복 자세로 불타는 복도를 기어갔습니다. 매일 쌀가마니와 식자재 박스를 나르며 단련된 이서윤의 팔 근육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이서윤이 서재 문 앞에 도착해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당황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문 좀 여세요. 회장님.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복도 장식장에 놓인 무거운 청동 조각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이서윤이 기압을 넣으며 조각상으로 문고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깡, 깡. 서너 번의 내리침 끝에 문고리가 부서져 나갔습니다. 이서윤이 어깨로 문을 밀고 들어가자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구에 강태산 회장이 보였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산의 어깨를 흔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 서윤이에요. 강태산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이 자신의 허리춤에 묶여있던 굵은 광목천을 풀어 강태산의 몸과 자신의 몸을 단단히 결속시켰습니다. 70kg 넘는 강태산의 무게가 이서윤의 작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이서윤이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산을 등에 업은 채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기며 신음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가야 해. 그때 1층으로 내려가는 중앙 계단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퇴로가 차단된 이서윤이 사방을 둘러보다가 2층 테라스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불길이 이서윤의 뒤를 바짝 쫓아왔습니다. 이서윤이 테라스 난간 위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산의 머리를 자신의 가슴으로 감싸 안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제발. 이서윤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두 사람이 정원 화단 위로 구르는 순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저택의 지붕이 붕괴하며 방금 전까지 이서윤이 서 있던 테라스를 덮쳤습니다. 흙먼지와 파편이 이서윤의 등을 강타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잔디밭 구석에 모여있던 강인철과 가족들이 구급대원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강인철이 찢어진 그림을 품에 안은 채 아내에게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 내 금고에 있던 서류 가방 챙겼어? 그거 없으면 우리 다 죽어. 아내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챙겼어요. 그나저나 아버님은? 저기 실려가는 거 아버님 아니에요? 구급대원들이 들것에 실린 강태산과 이서윤을 구급차로 옮기고 있었습니다. 강인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야? 저 노인네가 어떻게 나왔어? 문을 잠가. 아니, 불길이 그렇게 샜는데. 강인철이 당황하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구급차 안 산소 마스크를 쓴 이서윤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타박상과 화상으로 엉망이었지만 이서윤은 강태산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서윤이 의식이 없는 강태산의 귀에 대고 흐느끼며 속삭였습니다. 일어나셔야 해요. 회장님, 제발. 병원 응급실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의료진이 강태산과 이서윤을 VIP 병실과 처치실로 각각 옮기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VIP 병실의 침대에 누워있던 강태산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하얀 천장이 들어왔습니다. 강태산이 고개를 옆으로 돌리자 붕대를 칭칭 감은 채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는 이서윤이 보였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산의 눈이 떠진 것을 보고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회장님, 정신이 드세요? 의사 선생님, 여기요. 의료진이 우르르 병실로 들어오고 그 뒤를 따라 태산그룹 고문 변호사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변호사가 땀을 닦으며 강태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회장님, 천만다행입니다. 자녀분들은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강인철 사장이 아버님 걱정에 실신 직전이라고. 강태산이 산소호흡기 안에서 쉰 목소리로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산의 눈빛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강태산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옆에 서 있는 이서윤을 가리켰습니다. 강태산이 쥐어짜듯 목소리를 내며 변호사를 노려보았습니다. 다 필요 없어. 놈들은 들이지 마. 그리고 지금 당장. 강태산이 거친 숨을 몰아쉬자 이서윤이 강태산의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회장님. 강태산이 이서윤의 손을 꽉 쥐며 변호사에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이 아이 내 호적에 올려. 변호사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습니다. 네, 호적이라니요? 지금 이 가정부 아이를 입양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강태산이 눈을 부릅뜨며 마지막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1시간이다. 1시간 안에 내 딸로 만들어. 그 한마디를 내뱉은 강태산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곧바로 심전도 모니터에서 B- 하는 경고음이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강태산의 가슴 위로 올라갔습니다. 어레스트, CPR 시작해. 제세동기 가져와. 이서윤이 뒤로 밀려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변호사는 멍하니 서서 강태산과 이서윤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의료진의 긴박한 움직임과 요란한 기계음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서윤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잡았던 강태산의 온기가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법적인 입양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서윤이 태산그룹 본가 저택의 별채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검게 그을린 본체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었고 가족들은 임시로 별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발을 올리자 수석 집사 김 실장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김 실장이 꼿꼿한 자세로 이서윤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딜 올라가시는 겁니까? 그쪽 방은 거기가 아닙니다. 이서윤이 당황하며 김 실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김 실장님, 저는 이제 이 집의 양녀입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김 실장이 코웃음을 치며 이서윤의 말을 잘랐습니다. 서류상으로야 그렇겠죠. 하지만 제 주인님은 강인철 사장님 뿐입니다. 노망난 어르신의 헛소리를 따를 생각은 없습니다. 김 실장이 턱짓으로 주방 옆 창고 쪽을 가리켰습니다. 쓰던 방 그대로 쓰세요. 짐도 다 거기로 옮겨놨습니다. 이서윤이 입술을 깨물며 김 실장을 노려보았지만 김 실장은 등 돌려 가버렸습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숨을 내쉬며 창고 옆 비좁은 한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는 얇은 혼이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배에서 요동쳤습니다. 이서윤이 줄인 배를 움켜쥐고 다이닝 룸으로 향했습니다. 강인철과 그의 아내 그리고 형제들이 화려하게 차려진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접시 소리와 웃음소리가 이서윤이 들어서자 뚝 끊겼습니다. 강인철이 스테이크를 썰던 나이프를 내려놓으며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침부터 밥맛 떨어지게. 야, 김 실장. 누가 개나 소나 여기 들이랬어? 이서윤이 빈자리를 찾아 앉으려 했지만 의자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인철의 아내가 입가에 묻은 소스를 닦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어머 아가씨, 식사하시게요? 어쩌죠? 식구가 늘어난 줄 몰라서 밥을 안 했네. 식탁에 둘러앉은 형제들이 킬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서윤이 굴욕감을 참으며 식탁 모서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제 이 집 식구예요. 밥 먹을 자격 있어요. 강인철이 마시던 물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물이 이서윤의 발목을 적셨습니다. 강인철이 벌떡 일어나 이서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식구? 누가 내 식구야? 아버지가 정신 오락가락할 때 도장 좀 찍었다고 진짜 딸이라도 된 줄 아냐? 강인철이 이서윤의 이마를 검지로 툭툭 밀었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 넌 그냥 운 좋은 하녀야. 빠. 얻어먹고 싶으면 바닥에 흘린 거라도 하자 먹던가. 이서윤이 강인철의 손을 뿌리치며 돌아섰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이서윤이 정숙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정숙이 전원은 뽑혀 있었고 물통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주방장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 물 좀 주세요. 목이 너무 말라요. 주방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강인철 쪽 눈치를 살피더니 설거지통에 담긴 흙탕물을 국자로 퍼서 컵에 담았습니다. 주방장이 이서윤 앞에 흙탕물이 든 컵을 쾅 내려놓으며 쏘아붙였습니다. 드세요. 윗분들 지시라 어쩔 수 없네요. 이서윤이 흙탕물을 보고 헛구역질을 삼켰습니다. 그때 구석에서 양파를 까던 신임 메이드가 안타까운 눈빛으로 이서윤을 바라보다가 몰래 생수병을 꺼내려 했습니다. 이를 본 수석 집사 김 실장이 신임 메이드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게 미쳤나? 누가 물 주라고 했어? 김 실장이 신임 메이드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였습니다. 짝! 신임 메이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서윤이 놀라서 달려가 신임 메이드를 감싸 안았습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 때려요. 강인철이 주머니에 손을 꽂은 채 어슬렁어슬렁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인철이 쓰러진 신임 메이드를 발로 툭툭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주인이 싫어하는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김 실장, 얘 당장 내쫓아. 신임 메이드가 강인철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울며 매달렸습니다. 사장님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월급 없으면 동생들 학교 못 보내요. 강인철이 혐오스럽다는 듯 발길질로 신임 메이드를 떼어냈습니다. 경호원들이 들어와 울부짖는 신임 메이드를 짐짝처럼 끌고 나갔습니다. 이서윤이 쫓아나가려 했지만 김 실장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강인철이 이서윤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잘 봐도 내 편을 들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강인철이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이 자라온 보육원의 원장이었습니다. 네, 사장님. 태상그룹 후원 담당자님 맞으신가요? 강인철이 이서윤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아, 원장님. 저 강인철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네요. 우리 집안에 들어온 쥐새끼 한 마리 때문에 보육원 후원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원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뚫고 나왔습니다. 네, 사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장 다음 달 난방비도 없는데 끊으시면 아이들은 얼어 죽습니다. 제발 재고해 주세요.
강인철이 혀를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후원만 끊는 게 아닙니다. 보육원 부지, 우리 그룹이 매입한 거 아시죠? 다음 주까지 비우세요. 싹 밀어버리고 골프 연습장 지을 거니까. 이서윤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원장이 울음을 터뜨리며 애원했습니다. 사장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갈 곳이 없습니다. 강인철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이서윤에게 휴대폰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서윤이 주먹을 쥐고 강인철을 노려보았습니다. 비겁해. 당신이 사람이야? 강인철이 정색하며 서류 봉투 하나를 이서윤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그러게 누가 남의 밥그릇 넘보래. 여기 상속포기 각서다. 사인하고 조용히 사라져. 그럼 내 고아원 동생들은 살려줄게. 이서윤이 봉투를 뜯어 각서를 꺼내더니 눈앞에서 벅벅 찢어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이서윤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나가요.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거예요. 강인철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강인철이 손을 들어 올리려다 부엌 구석에 있는 CCTV를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강인철이 손을 내리고 이서윤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강인철이 구두 굽으로 이서윤의 발등을 지시겨 밟았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한 압박이었습니다. 이서윤이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으려 했지만 강인철이 어깨를 잡아눌러 못 움직이게 했습니다. 강인철이 이서윤의 귀에 대고 살벌하게 속삭였습니다. 독한 년. 말로 해서 안 듣겠다? 그래, 어디 한번 버텨봐. 이 집이 내 무덤이 될 테니까. 강인철이 이서윤을 거칠게 밀치고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실장과 다른 고용인들도 싸늘한 시선을 남기고 모두 사라졌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방에 돌아온 이서윤은 추위에 몸을 떨었습니다. 한겨울인데 보일러가 꺼져 방바닥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서윤이 보일러 컨트롤러를 눌러봤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서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이 커튼을 걷어보자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들이 정원을 배회하며 돌멩이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퍽! 창문에 금이 가고 묵직한 물체 하나가 방 안으로 던져졌습니다. 피가 뚝뚝 떨어지는 죽은 쥐의 사체였습니다. 이서윤이 비명을 지르며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서윤이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려 앉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발등은 퉁퉁 부어올라 욱신거렸습니다. 핸드폰을 꺼내봤지만 통신 신호마저 차단되어 먹통이었습니다. 철저한 고립이었습니다. 이서윤이 깨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을 맞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멀리 불이 켜진 대학병원의 건물이 보였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누워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서윤이 흐르는 눈물을 소매로 닦아내며 쥐 사체를 노려보았습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아버지가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저 버틸 거예요. 이서윤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도끼로 번뜩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뒤 태산그룹 저택의 거실에 켜진 대형 TV에서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하단에는 대저택 화재, 영웅 한여의 자작극인가? 라는 붉은색 자막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파들거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뉴스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이 전환되며 모자이크 처리된 한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자막에는 당시 현장 출동 소방 관계자라고 적혀 있었지만 강인철이 매수한 부패한 소방 간부였습니다. 남자가 변조된 목소리로 인터뷰했습니다. 초기 발화 지점을 분석해보니
하녀 방 근처 창고에서 인화성 물질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구조 과정도 이상해요. 그 왜소한 책으로 거구의 회장을 혼자 업고 나온다? 미리 동선을 짜놓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이서윤이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안 그랬어. 난 회장님을 구하려고. 채널이 바뀌어도 내용은 똑같았습니다. 이번에는 이서윤과 같은 보육원 출신이라는 여자가 등장해 눈물을 훔치며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이서윤이 알지도 못하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서윤이는 어릴 때부터 좀 허언증이 심했어요. 자기가 재벌 집딸이라고 상상하고 친구들 물건에 손대고 언젠가 큰 사고 칠 줄 알았어요. 강인철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흔들며 킬킬거렸습니다. 강인철이 리모컨으로 볼륨을 더 높이며 말했습니다. 캬, 연기들 좋네. 서윤아, 봤지? 온 세상이 너보고 사기꾼이래. 네가 아무리 아니라고 발버둥 쳐봤자 누가 믿어줄까? 저택 밖에서는 웅성거리는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을 내다보니 수십 명의 시위대가 정문을 막아선 채 이서윤의 얼굴이 인쇄된 피켓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범 이서윤 구속하라. 꽃배마녀 태산에서 꺼져라. 확성기 소리가 창문을 뚫고 들어와 이서윤의 고막을 때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쾅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형사 한 명이 영장을 흔들어 보이며 소리쳤습니다. 이서윤 씨, 방화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비키세요. 이서윤이 무언가 말할 틈도 없이 경찰들이 별채로 몰려가 이서윤의 방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장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이서윤의 낡은 속옷과 일기장이 거실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여성용품과 생리대가 경찰들의 구둣발에 짓밟혔습니다. 이서윤이 수치심에 얼굴이 붉어지며 형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거긴 제 개인적인. 형사가 이서윤을 거칠게 밀치며 침대 매트리스를 칼로 찢었습니다. 지직 소리와 함께 손뭉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형사가 침대 밑을 뒤지더니 비닐 지퍼백에 담긴 라이터 하나를 들어 올리며 외쳤습니다. 반장님, 여기 증거 나왔습니다. 기름 냄새 진동하는 라이터. 이서윤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제 거 아니에요. 전 담배도 안 피워요. 형사가 비웃으며 라이터를 증거물 상자에 던져 넣었습니다. 지문 감식해보면 알겠지. 아주 계획적으로 숨겨놨구먼. 경찰들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은 찢어진 매트리스 위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핸드폰을 켜자마자 수천 개의 알림이 폭주했습니다. SNS와 포털 사이트 댓글창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설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현실판 기생충이네. 화형시켜야 한다. 부모 없는 티를 내네. 이서윤이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버리고 귀를 막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 저택은 괴기스러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인철이 보안실로 들어가 보안팀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 팀장, 오늘 밤 별채 쪽 CCTV랑 센서들 점검 좀 해야겠지? 보안팀장이 비열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 10분 정도 시스템 오류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강인철이 만족스러운 듯 봉투 하나를 팀장의 주머니에 찔러 넣어 주었습니다. 잠시 후 별채 주변을 비추던 보안등이 동시에 꺼졌습니다. 이서윤은 어두컴컴한 방구석에 웅크려 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치잉 마이너스, 치잉 마이너스. 창문 밖에서 무언가 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이 고개를 들고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창문에 붉은색 라카 스프레이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위로 붉은 액체가 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들은 낄낄거리며 창문에 살인자, 나가 죽어, 엑스발련 같은 글씨를 휘갈겨 썼습니다. 이서윤이 공포에 질려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하지 마세요. 남자들은 이서윤을 보고도 도망치기는커녕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이고는 담을 넘어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이서윤이 다급하게 밖을 내다보았지만 순찰을 돌던 경호원들은 붉게 물든 창문을 보고도 자기들끼리 농담을 하며 못 본 척 지나갔습니다. 이서윤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넓은 저택 안에서 자신을 지켜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강인철이 붉은 낙서가 가득한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서윤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강인철이 태블릿 PC를 이서윤의 면전에 들이밀었습니다. 봐라. 국민들이 널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지. 저 창문 보이지? 다음엔 라카가 아니라 화염병이 날아들 거야. 이서윤은 퀭한 눈으로 강인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강인철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불쌍해서 내가 기회를 주는 거야. 그냥 네가 불장난하다 실수했다고 자백해. 감옥 몇 년 살고 나오면 내 보육원 빚은 내가 갚아줄게. 이서윤이 갈라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 죄가 없어요. 거짓말 안 해요. 강인철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마처럼 일그러졌습니다. 강인철이 사진 몇 장을 이서윤의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찍힌 도찰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에는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강인철이 이서윤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올려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네가 여기서 계속 버티면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요즘 스쿨존 사고가 그렇게 잦다던데. 저 꼬맹이들 교통사고라도 나면 내 책임인 거 알지? 이서윤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서윤이 강인철의 바짓단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안 돼요. 아이들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강인철이 이서윤을 발로 차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결정해. 자백할 건지 아니면 장례식 치를 건지. 강인철이 방을 나가고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서윤은 붉은 낙서가 피눈물처럼 흘러내리는 창문 아래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는 공포와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아버지는 깨어날 기미가 없고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새벽 2시가 되었습니다. 이서윤은 잠들지 못하고 불안한 눈빛으로 창가를 서성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유령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원 숲을 사이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교대를 위해 자리를 비운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림자는 익숙한 듯 보안 사각지대를 파고들며 별채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이서윤이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또 그놈들이야? 이번엔 뭘 하려고? 이서윤이 흉기가 될 만한 스탠드를 집어들고 떨었습니다. 툭툭. 작은 돌멩이가 베란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윤이 조심스럽게 커튼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베란다 아래에서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몸짓이 아니라 문을 열라는 다급한 신호였습니다. 이서윤이 망설이다가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 문고리를 돌렸습니다. 달칵! 문이 열리자마자
남자가 날렵하게 난간을 넘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서윤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남자가 재빨리 다가와 이서윤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접니다. 남자가 모자와 마스크를 벗자 이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재 사건 직후 자취를 감췄던 강 회장의 비서실장 차민우였습니다. 차민우가 놀란 이서윤의 입을 단단히 틀어막은 채 검지를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이서윤의 눈동자가 두려움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차민우가 소리 없이 방 안을 눈으로 훑더니 침대 협탁 밑에 붙어있던 작은 검은색 플라스틱 덩어리를 떼어냈습니다. 도청장치였습니다. 차민우가 도청장치를 발뒤꿈치로 지시겨 부순 뒤에야 이서윤의 입에서 손을 뗐습니다. 이서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실장님, 대체 여긴 어떻게... 그동안 어디 계셨던 거예요? 차민우가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인철 사장의 감시를 피하려면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간 증거를 뺏겼을 테니까요. 이서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증거라니요? 차민우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손수건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이서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불에 검게 그을리고 액정이 깨진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이서윤이 그것을 알아보자마자 손을 떨었습니다. 이거 회장님 거잖아요. 화재 때 차고 계셨던. 차민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설명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 자식들을 믿지 않아 중요한 대화는 항상 녹음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화재 당시 상황도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복구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차민우가 스마트워치의 측면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지직거리는 잡음이 잠시 흐르더니 그날 밤의 끔찍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인철아, 살려다오. 아버지, 그러게 유언장 좀 미리 써두시지 그러셨어요. 이서윤이 입을 틀어막으며 주저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철컥,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문 잠가. 늙은이 죽으면 다 내 거야.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튀어. 녹음이 끝나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이서윤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분노로 인해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를 가뒀어. 문을 잠갔다고요. 어떻게 아들이? 차민우가 이서윤의 어깨를 잡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게 강인철의 진짜 얼굴입니다. 이걸로 판을 뒤집어야 합니다. 이서윤이 눈물을 닦으며 눈을 번뜩였습니다. 당장 경찰서로 가요. 이거면 그 사람 구속시킬 수 있죠? 차민우가 고개를 저으며 이서윤을 말렸습니다. 아니요. 지금 경찰은 강인철의 손바닥 아닙니다.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 쥐도 새도 모르게 파기될 겁니다. 그리고 아가씨는 증거 조작 혐의까지 뒤집어 쓰게 될 거고요. 이서윤이 답답한 듯 가슴을 치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고요? 차민우가 이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큰 무대에서 터뜨려야 합니다. 강인철이 손 쓸 수 없는 곳,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현장에서요. 이서윤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그 사람이 파놓은 함정을 제 무대로 만들겠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서윤은 밤새 온 것처럼 퉁퉁 부은 눈으로 강인철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강인철은 조간신문을 보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할게요.
기자회견. 강인철이 신문을 내리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작 그럴 것이지. 괜히 힘 빼고 그래. 그래서 사람은 줄을 잘 서야 하는 거야. 이서윤이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대신 약속 지키세요. 보육원 아이들은 건드리지 않겠다고. 강인철이 자리에서 일어나 이서윤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약속하고 말고. 네가 전국적으로 내가 미친년입니다 하고 자백만 잘하면 내 동생들 평생 먹여 살려주지. 강인철이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호탕하게 소리쳤습니다. 김 비서. 오늘 오후에 호텔 그랜드 볼룸 잡아. 기자들 싹 다 불러 모아. 제일 비싼 뷔페 깔고 우리 막내 동생이 대국민 사과를 하신단다. 오후 2시 이서윤이 준비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강인철이 소파에 던져져 있던 회색 죄수복 같은 허름한 옷을 발로 툭 차며 말했습니다. 이거 입고 가. 최대한 불쌍하고 처절해 보여야 국민들이 동정이라도 해주지 않겠냐? 이서윤이 옷을 쳐다보지도 않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싫어요. 제 옷 입고 갈래요. 이서윤은 차민우가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딱 떨어지는 핏의 정장이 그녀를 더 이상 하녀가 아닌 재벌가 딸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강인철이 인상을 찌푸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게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나? 패션쇼 하러 가냐? 이서윤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이잖아요.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고 싶어서 그래요. 이것도 안 되나요? 강인철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어차피 그 옷 입으나 저 옷 입으나 넌 끝이니까. 호텔로 이동하는 리무진 안 이서윤은 창밖을 보며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이미 수백 명의 취재진과 유튜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고 여기저기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서윤 씨, 방화 혐의 인정하십니까? 회장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맞습니까? 보육원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도둑질했다면서요. 이서윤은 쏟아지는 비난을 묵묵히 견디며 경호원들의 안내를 받아 대기실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강인철이 미리 준비해둔 A4 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짓 사과문이었습니다. 강인철이 이서윤의 어깨를 으스러질 듯 꽉 쥐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잘 들어.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읽어. 만약 딴짓하면 알지? 네가 제일 아끼는 그 꼬맹이 내일 뉴스에 나올 줄 알아. 강인철이 핸드폰 화면을 이서윤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실시간 영상이었습니다. 이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강인철이 이서윤의 뺨을 톡톡 치며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똑똑한 애니까 잘할 거라고 믿는다. 나가자. 진행 요원의 호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강인철이 먼저 문을 열고 나가며 표정을 순식간에 엄숙하고 침통한 표정으로 바꿨습니다. 이서윤이 깊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안주머니 속 스마트워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서윤이 결연한 표정으로 대기실 문을 나서자 수천 개의 눈동자와 카메라 렌즈가 그녀를 향해 쏟아졌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강인철이 파놓은 함정이자 이서윤이 뒤집을 무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장내는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이서윤이 고개를 숙이자 강인철이 뒤편 상석에 앉아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다리를 꼬았습니다. 이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을 쏘듯 이서윤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렬한 백색 섬광이 호텔 그랜드 볼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단상 위에 선 이서윤은 마치 망망대해에 떠있는 돛담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이서윤이 마이크를 잡은 손을 미세하게 떨며 강인철이 건네준 A4 용지를 펼쳤습니다. 기자들이 침을 꼴깍 삼키며 그녀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단상 뒤편 상석에 앉은 강인철은 다리를 꼬고 여유롭게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승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마른 침을 삼키고 건조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타다닥하고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기자들이 노트북 자판을 두드리며 속보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철이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넌 끝났어. 이서윤이 원고의 다음 줄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장님의 재산을 탐내어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화재가 났을 때도 순간 이서윤의 목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이서윤이 읽고 있던 종이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장내에 의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인철이 미간을 찌푸리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서 계속 읽으라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윤은 다시 종이를 집어드는 대신 고개를 들어 정면에 메인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서 방금 전까지의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또렷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 종이 조각에 적힌 것과 다릅니다. 강인철이 물을 마시다 사례가 들려 콜록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윤이 품 안에서 검게 그을린 스마트워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서윤이 스마트워치의 스피커 부분을 마이크 헤드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 화재 현장의 진짜 목소리입니다. 강인철이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끼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마이크 꺼. 당장 꺼. 하지만 이서윤의 손가락은 이미 재생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고성능 스피커를 타고 끔찍한 잡음이 섞인 현장음이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인철아, 살려다오. 강태산 회장의 절박한 신음소리에 기자들이 경악하며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뒤이어 강인철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유언장 좀 미리 써두시지 그러셨어요. 철컥,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선명했습니다. 문 잠가. 늙은이 죽으면 다 내 거야. 불길이 더 번지기 전에 튀어. 회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카메라 방향을 강인철에게로 돌렸습니다. 강인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는 TV 화면에는 강인철 폐륜 녹취 공개라는 속보 자막이 붉게 깔렸습니다. 이서윤이 마이크에 대고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들으셨습니까? 아버지를 가두고 도망친 건 제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 강인철 사장입니다. 이성이 끊어진 강인철이 괴성을 지르며 단상 위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거 안 빼서? 야, 이 미친년이 돌았나? 그거 내놔.
강인철이 이서윤에게 달려들어 스마트워치를 뺏으려 했습니다. 이서윤은 피하지 않고 강인철의 팔을 뿌리치며 버텼습니다. 강인철이 이서윤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내놓으라고. 이거 조작이야. 네가 꾸민 짓이잖아. 이서윤이 강인철의 눈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당신의 본 모습이야. 전 국민 앞에서 똑똑히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추악한 인간인지. 강인철이 이서윤의 뺨을 향해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가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습니다.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지며 강인철의 야수 같은 표정을 적나라하게 비췄습니다. 강인철이 주먹을 휘두르려는 찰나 객석 뒤편에 숨어있던 차민우가 손짓을 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설 경호팀이 단상 위로 들이닥쳤습니다. 경호원들이 강인철의 양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태산그룹 회장 될 사람이야. 놓으라고. 강인철이 발버둥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닥에 널브러진 강인철의 꼴은 재벌가 후계자가 아니라 시정잡배만도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서윤이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다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호흡은 가빴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했습니다. 이서윤이 카메라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힘없는 양녀일 뿐이지만 아버지를 죽이려 한 페류나에게 태산그룹을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진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기자들이 앞다투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서윤 씨, 녹음 파일은 어디서 입수한 겁니까? 강인철 사장이 협박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회장님 상태는 지금 어떻습니까? 이서윤은 대답 대신 끌려나가는 강인철을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강인철은 경호원들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이서윤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두고 봐.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둬. 그의 처절한 비명이 연회장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카메라는 그를 집요하게 쫓았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은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소름 돋는다. 악마가 따로 없네. 이서윤이 진짜 딸이다. 여론은 단 몇 분 만에 완벽하게 뒤집혔습니다. 이서윤이 비틀거리며 단상에서 내려오자 대기하고 있던 차민우가 다가와 부축했습니다. 차민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서윤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다친 데는 없어요? 이서윤이 안도감에 다리가 풀리는 것을 겨우 버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났어요. 실장님, 드디어. 차민우가 이서윤의 어깨에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며 말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세상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이서윤이 호텔 로비를 빠져나가는 동안 시민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더 이상 경멸이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외심과 응원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리무진에 올라탄 이서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손끝이 저릿해져 왔습니다. 강인철이 끌려가던 비참한 뒷모습이 잔상처럼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이서윤이 주머니 속 스마트워치를 다시 한번 꽉 쥐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아버지가 깨어나실 때까지는. 그 시각 서울중앙지검 TV로 생중계를 지켜보던 부장검사가 전화기를 집어들며 부하 직원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당장 강인철 출국 금지 걸어. 체포영장 청구하고 태산그룹 본사 압수수색 준비해. 부하 직원이 다급하게 타자를 치며 대답했습니다. 부장님, 이미 여론이 난리입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서버가 다운됐답니다. 부장검사가 혀를 차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었습니다. 이런 대어를 놓치면 우리 다 옷 벗어야 돼. 무조건 잡아. 지금 당장. 한편 아무도 없는 텅 빈 호텔 대기실. 바닥에 떨어진 이서윤의 거짓 사과문 원고가 누군가의 발에 밟혀 찢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찢어진 종이 조각을 허공으로 날려보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산조각난 강인철의 야망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서울 시내의 전광판마다 속보가 붉은 글씨로 흘러갔습니다. 검찰, 태산그룹 강인철 사장 체포영장 발부. 출국 금지 조치. 호텔에서 사설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온 강인철은 주차장의 혼란을 틈타 경호원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도주했습니다. 이미 호텔 주변은 경찰차로 벽이 쳐져 있었지만 강인철은 식자재 납품 트럭의 짐칸 덮개 안으로 몸을 날려 포위망을 빠져나갔습니다. 1시간 뒤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모텔방. 찢어진 명품 정장을 입은 강인철이 소주병을 입에 대고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TV에서는 서윤의 기자회견 장면이 무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당당했고 강인철 자신은 미친 개처럼 날뛰고 있었습니다. 강인철이 마시던 소주병을 TV 화면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브라운관이 깨지며 불꽃이 튀었습니다. 강인철이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으아, 천한년이 감히 나를. 강인철이 머리를 감싸 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하루아침에 재벌 총수 후보에서 전국적인 지명 수배자가 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강인철의 눈이 핏발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복수심만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강인철이 주머니에서 대포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받지 않았습니다. 강인철이 집요하게 다시 걸자 마침내 수화기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민우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자수하십시오, 사장님. 이미 경찰이 위치 추적 중입니다. 강인철이 킬킬거리며 섬뜩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김 실장, 아니 차 실장. 나 잡으면 끝일 것 같지? 내가 횡령한 비자금 장부 원본, 그거 어디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차민우가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습니다. 지금 협박하시는 겁니까? 강인철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거래야. 경찰에 넘기기 전에 태워버릴 거야. 태산그룹 통째로 날려버릴 핵폭탄이라고. 살리고 싶으면 지금 당장 인천항 제2부두 창고로 와. 혼자. 강인철이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강인철이 배터리를 분리해 변기통에 넣어버리고는 품에서 날카롭게 간 과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칼날이 번뜩였습니다. 강인철이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몰골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혼자 죽진 않아. 절대로. 같은 시각 태산대학병원 VIP 병동. 이서윤은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강태산 회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에 피로가 몰려와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차민우가 전화를 끊으며 심각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차민우가 이서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서윤이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지금 밖에 기자들이랑 경찰들이 깔려 있는데. 차민우가 시계를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강인철이 비자금 장부를 미끼로 연락해 왔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게 공개되면 회장님이 평생 일군 회사가 공중분해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하고 경찰과 합류하겠습니다.
이서윤이 차민우의 옷깃을 잡으며 망설였습니다. 위험하잖아요. 꼭 가셔야 해요? 차민우가 이서윤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안심시켰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병원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으니 안전할 겁니다. 차민우가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차민우가 떠나고 30분 뒤 병원 내 스피커에서 다급한 방송이 울렸습니다. 코드 블루, 코드 블루, 1305호실 응급환자 발생. 의료진은 즉시 이동 바랍니다. 강 회장의 병실은 아니었지만 같은 층의 다른 VIP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 듯 했습니다. 복도에 대기하던 경찰들과 경호원들이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의료진에게 길을 터주느라 대열이 흐트러졌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 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낡은 의료 폐기물 수거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트럭이 하역장에 멈추고 운전석이 아닌 적재함 문이 열렸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폐기물 봉투 더미 사이에서 청소업체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기어 나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강인철이었습니다. 강인철이 구역질을 참으며 옷에 묻은 오물을 털어냈습니다. 우, 더러운 새끼들. 내가 이 꼴을 하고. 강인철이 미리 훔친 직원용 아이디 카드를 목에 걸고 청소 카트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강인철은 자연스럽게 직원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간호사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강인철에게서 나는 냄새에 코를 찡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우, 무슨 냄새야? 아저씨, 환자용 엘리베이터 타시면 안 되는데. 강인철이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오물 처리가 있어서. 간호사들이 불쾌한 듯 층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내렸습니다. 강인철이 VIP 병동층 버튼을 누르며 주머니 속의 흉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코드 블루 상황으로 인해 복도는 어수선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심장 제세동기를 밀고 뛰어다니고 있었고 경찰들은 무전을 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강인철이 청소 카트를 밀며 벽에 붙어서 이동했습니다. 경찰 한 명이 강인철의 앞을 막아서며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거긴 통제구역입니다. 출입증 좀 봅시다. 강인철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강인철이 고개를 숙인 채 목에 걸린 아이디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경찰이 아이디 카드의 사진과 마스크 쓴 강인철의 얼굴을 번갈아 보려던 찰나 반대편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김순경, 여기 환자 보호자 난동 부린다. 와서 좀 도와. 경찰이 짜증을 내며 강인철에게 손짓했습니다. 빨리 청소하고 나가세요. 강인철이 네, 수고하십니다 하고 굽신거리며 경찰을 지나쳤습니다. 강인철의 등 뒤로 식은땀이 줄기처럼 흘러내렸습니다. 마침내 강 회장의 병실인 1501호 앞. 문 앞을 지키던 사설 경호원도 화장실에 갔는지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강인철의 눈이 광기로 번들거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죽어라. 다 죽어. 강인철이 떨리는 손으로 병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병실 안 이서윤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수건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물기를 짠 수건으로 강 회장의 손등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서윤이 강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나쁜 사람들은 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네. B-, B-, B-. 규칙적인 심전도 소리만이 대답을 대신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미세한 인기척과 함께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서윤이 간호사가 들어온 줄 알고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선생님, 링거액이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코를 찌르는 역한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쓰레기 냄새, 그리고 익숙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기묘한 악취였습니다. 이서윤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가에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천천히 벗어 바닥에 던졌습니다.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강인철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이서윤이 헉하고 숨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인철? 강인철이 붉게 충혈된 눈으로 웃으며 문을 닫았습니다. 철컥. 강인철이 문고리에 대걸레 자루를 끼워 넣어 밖에서 열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완벽한 밀실이었습니다. 이서윤이 비상 호출벨을 누르려 손을 뻗었지만 강인철이 더 빨랐습니다. 강인철이 달려들어 호출벨 선을 뽑아버리고 이서윤을 거칠게 밀쳤습니다. 오랜만이네, 막내 동생. 오빠 보고 싶었지? 이서윤이 침대 모서리에 부딪히며 주저앉았습니다. 강인철이 품에서 번쩍이는 과도를 꺼내 들었습니다. 강인철이 칼끝으로 강 회장의 산소호흡 기주를 가리키며 킬킬거렸습니다. 너랑 아버지랑 한날 1시에 가게 돼서 좋겠어. 제사상도 같이 받고 말이야. 이서윤이 벌떡 일어나 양팔을 벌려 강 회장의 침대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두려움에서 결기로 바뀌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와봐.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강인철이 비웃으며 칼을 고쳐 잡았습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건 여전하네. 그래, 너부터 죽여줄게. 강인철이 짐승 같은 괴성을 지르며 이서윤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는 의료진과 경찰들이 뒤늦게 1501호의 문이 잠긴 것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이미 생사를 건 사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강인철이 흉기를 쥔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이서윤을 향해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번들거리는 칼날이 병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섬뜩하게 반짝였습니다. 강인철의 입가에는 광기가 서린 침이 고여 있었습니다. 비켜. 내년 먼저 죽여줄 테니까. 이서윤이 침대 옆에 세워져 있던 무거운 링거 거치대를 양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서윤이 거치대를 창처럼 앞으로 겨누며 소리쳤습니다. 오지마. 가까이 오면 가만 안 둬. 강인철이 코웃음을 치며 거리를 좁혔습니다. 가정부 주제에 그걸로 뭘 어쩌게.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 강인철이 이서윤을 비웃으며 방심한 틈을 타 이서윤이 기압을 넣으며 링거 거치대를 휘둘렀습니다. 매일 수십 킬로그램의 짐을 나르며 다져진 이서윤의 팔 근육이 순간적으로 폭발적인 힘을 냈습니다. 붕 하는 소리와 함께 쇳덩어리인 거치대 밑동이 강인철의 정강이를 강타했습니다. 퍽! 강인철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강인철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서윤이 그 틈을 타 강인철이 떨어뜨린 흉기를 발로 차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인철이 바닥을 구르면서도 독사처럼 손을 뻗어 이서윤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이 독한 년이. 강인철이 이서윤의 다리를 잡아당기자 중심을 잃은 이서윤이 링거 거치대를 놓치며 바닥으로 넘어졌습니다. 우당탕. 의료기기들이 쏟아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강인철이 절뚝거리며 일어나 흉기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강인철의 눈이 살기로 시뻘겋게 뒤집혀 있었습니다.
죽어버려. 강인철이 쓰러진 이서윤의 위로 올라타 흉기를 내리꽂았습니다. 이서윤이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칼날을 피했지만 날카로운 끝이 이서윤의 팔뚝을 길게 그었습니다. 직! 옷감이 찢어지며 붉은 선혈이 솟구쳤습니다. 으윽! 이서윤이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쿵, 쿵 하고 문을 부수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민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서윤 씨, 괜찮습니까? 강인철, 당장 문 열어. 경찰이다. 강인철이 문 쪽을 향해 퇴하고 침을 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들어오기만 해봐. 이 노인네 목을 그어버릴 테니까. 강인철이 피를 흘리는 이서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는 강태산 회장의 침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강인철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강태산의 산소호흡기 마스크에 손을 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하지 않을게요. 이게 다 아버지가 자초한 일이야. 나한테 미리미리 물려줬으면 이런 사단은 안 났잖아. 강인철이 산소 튜브를 잡아당기려 했습니다. 구석에 쓰러져 있던 이서윤이 피투성이가 된 몸을 일으켜 강인철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이서윤이 강인철의 허리춤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안 돼. 아버지는 안 돼. 강인철이 짜증스러운 듯 이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 진짜 끈질기네. 좀 뒤지라고. 강인철이 이서윤의 머리를 침대 철제 난간에 쾅 하고 찧었습니다. 이서윤의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이명소리가 B-하고 귓가에 울렸습니다. 힘이 빠진 이서윤의 손이 강인철의 허리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이서윤이 바닥에 쓰러진 채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피와 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지켜드려야 하는데. 강인철이 방해물이 사라지자 다시 강태산의 목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강인철이 흉기를 쥔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잘 가요, 아버지. 지옥에서 만나요. 강인철의 손이 내려꽂히려는 찰나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울리던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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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삐삐삐. 강인철이 멈칫하며 모니터를 쳐다보았습니다. 뭐야? 벌써 심장이 멎은 거야? 강인철이 다시 시선을 침대로 돌린 순간 쏘스라치게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죽은 듯 감겨있던 강태산의 눈이 번쩍 뜨여 있었습니다. 핏발이 선 강태산의 눈동자가 강인철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사자 같은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강인철이 헛바람을 들이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버지. 강태산이 산소 마스크 안에서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하지만 묵직하게 올라왔습니다. 강태산의 거친 손이 공중에서 강인철의 흉기를 쥔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오랫동안 누워있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죽음을 뛰어넘은 악력이었습니다. 강인철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빼려 했지만 강태산의 손은 족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태산이 마스크를 쓴 채 웅얼거리듯 그러나 뼈에 사무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아. 그 낮고 갈라진 목소리가 강인철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강인철이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오해예요. 이거 놓으세요. 놓으라고요. 강태산이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강인철을 끌어당겼습니다. 강인철의 얼굴이 강태산의 코앞까지 끌려갔습니다.
강태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강인철을 꿰뚫을 듯 형용했습니다. 강태산이 마지막 힘을 짜내어 호통쳤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 그 압도적인 기세에 눌린 강인철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쨍그랑 흉기가 병실 바닥에 떨어져 날카로운 금속음을 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병실의 이중문이 박살나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검은 헬멧과 방탄조끼를 입은 경찰 특공대가 연기 속에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엎드려. 특공대원들이 순식간에 강인철을 덮쳤습니다. 강인철이 바닥에 처박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내 팔 부러져.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나. 뒤이어 차민우와 형사들이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차민우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 이서윤을 발견하고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아가씨, 서윤 씨, 정신 차리세요. 차민우가 이서윤의 상체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이서윤의 팔과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의식을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침대를 가리켰습니다. 아, 아버지, 회장님은요? 차민우가 고개를 들어 침대를 보았습니다. 강태산 회장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돌려 이서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태산의 눈가에 고인 눈물이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이서윤이 안도감에 미소를 지으며 차민우의 품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형사들이 수갑을 찬 강인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강인철은 머리가 산발이 된 채 침을 흘리며 강태산에게 악을 썼습니다. 이 노인네야. 왜 안 죽어? 왜 나만 갖고 그래?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다 당신 탓이야. 강태산은 더 이상 아들을 보지 않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형사가 강인철의 뒤통수를 누르며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강인철의 저주 섞인 고함 소리가 복도 끝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병실로 들어와 이서윤과 강태산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이서윤의 팔을 지혈하며 외쳤습니다. 여기 출혈이 심합니다. 이동 침대 가져와요. 회장님 바이탈 체크하고. 차민우가 이서윤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이서윤이 힘겹게 고개를 저으며 차민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실장님 덕분이에요. 우리가 이겼어요. 이동 침대에 실려나가던 이서윤이 고개를 돌려 강태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진에게 둘러싸인 강태산이 힘겹게 손을 들어 이서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서윤이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강태산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 같은 밤이 지나고 새로운 아침이 태상그룹 저택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어 어느덧 초여름에 녹음이 짙어진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부 법정. 엄숙한 공기 속에서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강인철은 수의를 입은 채 퀭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고인 강인철은 존속 살해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등 총 12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바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탕, 탕, 탕. 법봉 소리가 법정을 울리자
방청석에서 환호와 탄식이 동시에 터져나왔습니다. 강인철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벌떡 일어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기징역? 내가 왜? 난 태산그룹의 주인이야. 이건 무효야. 다 조작된 거라고. 교도관들이 강인철의 양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강인철이 끌려나가며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이서윤과 차민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강인철이 입에 거품을 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서윤, 네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나가면 너부터 죽일 거야. 으악. 강인철의 비명소리가 닫히는 문 뒤로 사라졌습니다. 이서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차가운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옆에 앉은 차민우가 이서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시는 세상 빛을 보지 못할 겁니다. 이서윤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 밖 태산그룹 본가 저택의 정문 앞. 강인철의 형제들과 며느리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상속권 박탈 소송에서 패소하여 빈털터리가 된 그들이었습니다. 수석 집사 김 실장이 경호원들을 시켜 그들의 짐 가방을 도로 위로 내동댕이 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습니다. 빨리빨리 안 나갑니까? 회장님 오실 시간 다 됐습니다. 눈에 띄면 경을 칠 줄 알아요. 강인철의 아내가 명품 가방을 끌어안고 김 실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김 실장님, 우리 갈 데가 없어요. 제발 아버님 한 번만 뵙게 해줘요. 네. 우리가 그동안 챙겨준 게 얼마인데. 김 실장이 정색하며 발로 아내의 손을 툭 쳐냈습니다. 이 아줌마가 미쳤나? 누가 당신들하고 한패라는 겁니까? 나는 태산그룹의 충신입니다. 썩 꺼지세요. 그때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고 이서윤이 내렸습니다. 김 실장이 하던 짓을 멈추고 헐레벌떡 달려와 이서윤 앞에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김 실장의 얼굴에 비굴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아니 이사님 오셨습니까? 제가 이 잡상인들 깔끔하게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손수건을 꺼내 이서윤의 구두 끝을 닦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지난번엔 제가 눈이 삐어서 실수를 좀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 김 실장이 이사님의 손발이 되어 개처럼 충성하겠습니다. 이서윤이 차가운 눈으로 김 실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서윤의 머릿속에 지난 겨울 김 실장이 신임 메이드의 뺨을 때리고 자신에게 흙탕물을 먹이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서윤이 김 실장의 말을 끊고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김 실장님, 기억나세요? 제가 물 달라고 했을 때 흙탕물 주셨던 거.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굳어졌습니다. 이서윤이 한 걸음 다가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편 들었다고 어린 메이드 뺨 때리고 쫓아내셨죠? 그 친구 제가 다시 불렀어요. 오늘부터 저택관리 매니저로 일할 거예요. 김 실장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이사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 강인철 그놈이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이서윤이 차민우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차민우가 품에서 해고 통지서를 꺼내 김 실장의 면전에 던졌습니다. 김상훈 실장, 당신도 해고입니다. 횡령 및 폭행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됐으니 경찰서에서 해명하세요. 이서윤이 싸늘하게 덧붙였습니다. 당신 짐도 저기 밖에 다 나와 있어요. 저 사람들하고 손잡고 같이 나가세요.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멍하니 있는 김 실장의 양팔을 잡고 질질 끌어냈습니다. 김 실장이 발버둥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사님, 회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김 실장은 강인철의 형제들과 뒤엉켜 서로를 탓하며 진흙탕 싸움을 벌였습니다. 이서윤은 그 추악한 광경을 뒤로하고 단단히 닫히는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일주일 뒤 태산그룹 본사 대강당.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주주와 임직원들이 강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단상 위의 대형 스크린에는 태산그룹의 로고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금부터 강태산 회장님의 입장 및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강태산 회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뒤를 이서윤이 휠체어를 밀며 당당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강태산은 아직 거동이 불편했지만 눈빛만은 전성기 시절처럼 형형했습니다. 이서윤은 세련된 정장 차림에 이전보다 훨씬 성숙하고 단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장내가 떠나갈 듯한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윤이 강태산의 앞에 마이크 높이를 맞춰주었습니다. 강태산이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친애하는 태산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겨울 인생에서 가장 추운 밤을 보냈습니다.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이 나를 불길 속에 버렸을 때 태산은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지며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산이 뒤에 서 있는 이서윤의 손을 잡고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저를 다시 살게 한 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였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용기를 보여준 이서윤 양을 제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자 태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플래시 세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서윤이 마이크를 넘겨받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태산을 사람을 살리는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제게 상속될 지분의 30%를 사회에 환원하여 태산희망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주주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이서윤이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화재 피해자들, 부모 없는 고아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저처럼 혼자라고 느끼는 이들에게 태산이 든든한 가족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강태산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서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시각 교도소의 독방. 강인철이 좁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벽에 걸린 작은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서윤의 재단 설립 소식이 속보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이서윤과 강태산의 모습이 강인철의 눈동자에 비쳤습니다. 강인철이 멍하니 입을 벌리고 있다가 갑자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으하하, 다 내 거였는데. 저게 다 내 건데. 으이히. 강인철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후회와 광기가 뒤섞인 웃음소리가 차가운 감방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이서윤은 트럭 한 대를 끌고 자신이 자라온 보육원을 찾았습니다. 트럭에는 아이들을 위한 새 옷, 학용품, 맛있는 간식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보육원 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이서윤을 얼싸안았습니다. 서윤아, 아이고 우리 서윤이, 이게 무슨 일이니? 뉴스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이서윤도 원장의 품에 안겨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원장님 죄송해요. 너무 늦게 왔죠? 이제 아무 걱정 마세요. 태산재단에서 보육원 리모델링 싹 다 해드릴게요. 아이들 대학 갈 때까지 제가 책임져요.
아이들이 누나, 언니 하고 소리치며 이서윤에게 매달렸습니다. 이서윤이 아이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차민우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서윤이 차민우에게 다가가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실장님, 짐 나르는 거 힘드시죠? 정장 입고 이런 거 시켜서 죄송해요. 차민우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씩 웃었습니다. 천만에요. 이사님, 아니, 이사장님 모시는 게 제 평생 직업 아닙니까? 사직서 안 내길 잘했네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봄바람 같은 기류가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태상그룹 본가 저택의 정원. 화재로 무너졌던 본체는 말끔하게 복구되어 있었고 정원에는 화사한 꽃들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휠체어를 탄 강태산을 모시고 산책을 나왔습니다. 따스한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강태산이 휠체어를 멈추고 이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태산의 손은 예전처럼 거칠었지만 그 온기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윤아. 네, 회장님. 불편하신 데 있으세요? 강태산이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서윤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회장님이냐? 이제 그만. 아버지라고 불러주면 안 되겠니? 이서윤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강태산이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 목숨 구해줘서가 아니라 네가 내 딸이라서 참 좋다.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이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이서윤이 무릎을 꿇고 앉아 강태산의 무릎에 얼굴을 기댔습니다. 따뜻한 아버지의 품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도 감사해요. 제 가족이 되어주셔서요. 강태산이 투박한 손으로 이서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정원 너머로 웅장하게 솟은 태상그룹 본사 건물이 황금빛 노을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이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나 강태산의 휠체어를 밀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하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처럼 강인하고 아름다운 태산의 새로운 주인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 위로 찬란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꽃, 서윤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핏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가지려 했던 탐욕은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헌신은 기적 같은 운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에 강 회장과 서윤이 정원을 거니는 모습은 가족이란 단순히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라 서로를 위하는 진심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서윤이 보여준 용기와 그녀가 선택한 나눔의 삶이 팍팍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통쾌한 카타르시스와 따뜻한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이는 복을 받는다는 이 당연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서도 늘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